여러분, 안녕하세요.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에서 실습 등록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등록제 이 부분까지 살펴봤는데요. 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고 그랬죠. 작년 8월 12일 날 개정되었고 어,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개정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세부적인 것들을 이 시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개정 이유는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사가 많다 보니까 또 자격 취득하는 방법도 뭐 사이버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등등 자격 취득자가 많다 보니까 질적인 것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 관련 과목 및 학점 기준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좀 이렇게 허술하다, 제대로 안 하는 데가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사를 통해서 자격도 취소도 되기도 하는 사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장 실습을 내실어해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화된 주요 개정 내용은 이수 학점이 상향됐어요. 어떻게 상향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습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늘어난 것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될지 안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또한 허위 실습, 부정 실습 방지를 위해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내실화 방안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부정 실습, 허위 실습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거나 이래서 실사를 나오게 되고 자격증 취소되고 이런 경우도 간혹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힘들어도 실습을 제대로 하는 거, 그 제대로 할 때 또 내가 사회복지사가 됐을 때 또 여러분이 실습 지도자가 되잖아요. 5년 정도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또 그 배운 대로 또 정직하고 바르게 실습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라고 하는 거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이 잘 실습지를 정하고 또 거기 가서 제대로 또 실습을 잘 마치는 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은 대충대충 하고 쉽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쉬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후회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이 내가 가려고 하는 실습지가 아동복지인지 여성복지인지 노인복지인지 청소년복지인지 내가 어디 가고 싶은지를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 쫙 협회 들어가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협회, 또 천안 살면 천안사회복지협회, 홍성 살면 홍성시 사회복지협회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영역의 복지기관들이 쫙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찾아보시고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실습기관을 선정하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기관에 가서 실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내가 막연하게 앞으로 예를 들면 노인복지를 하고 싶었는데 가서 실습 경험해 보니까 뭘 준비해야 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점이 내가 강점인지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여러분이 실습을 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대충대충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런 기관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가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선배님들 보면 한 기관에 그래도 한 3명에서 4명까지
또 교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실습을 같이 이렇게 가셔서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실습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슈퍼바이저가 실습생을 5명까지만 지도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학교랑 중복이 되면 또 실습지를 원해도 못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실습 기간을 염두에 두셨다가 또 트라이 하시고 또 실습 기간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또 면접도 가러 보러 가시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에 생각하셨다가 5주차까지는 여러분이 실습지가 어느 정도 좀 정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수학점이 상향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상향되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필수 과목이 10과목 3학점짜리 30점이었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4과목 4, 32, 12학점이었어요. 그러니까 42학점을 이수해야만 사회복지사에 준하는 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42학점 플러스 건강가정사까지 해서 학점 이수가 되도록 이렇게 교과목이 선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회복지사 과목이 14과목이었는데 이게 17과목으로 상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과목 10과목 30점이었죠. 필수 과목은 10과목 30점 그대로예요. 그런데 선택 과목이 4과목에서 몇 과목으로요? 7과목으로 3과목이 그러니까 3학점씩 3과목이니까 9학점이 더 이렇게 그쵸 상향됐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내실하기 위해서 허위 실습, 부정 실습, 실습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실습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습을 강화하고 실천 중심의 사회복지 교육 과정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실습 시간이 어떻게 확대됐냐면요. 기존에는 120시간이었어요. 근데 얼마로 확대됐다고요? 160시간으로 40시간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습 지도자 요건이 강화됐어요. 실습 지도자라고 하면 여러분 슈퍼바이저, 여러분 기관에 실습 지도자가 자격이 돼야 되는데 자, 어떻게 요건이 강화되었냐면요.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습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을 따고 3년 이상 된 게 아니라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돼요.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돼. 이거는 전과 동일해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요. 실습 전년도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2020년에 실습을 가잖아요. 그럼 2019년에 실습 지도자가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해야만 필수로 실습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요. 보수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보수교육을 1년에 8시간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꼭 받은 사람이 실습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요게 강화된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요게 더 강화가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습 기간은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단체가 가능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현장 실습 등록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정한 기관이어야 되는 거는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 들어가시면 지정 기관이 다 떠요. 그리고 실습 지도자가 한 기관에 2명 이상 상근을 해야 되는 기관으로 고시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파트타임으로 뭐 일주일에 2번 나오는데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실습 지도사가 내가 가려고 하는 기관에 최소한 2명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준을 갖춘 기관에서 실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습 세미나 과목이 개설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실습 가기 전에 받는 게 뭐예요? 워크샵인 게 실습 세미나예요. 지금 제 수업이 2시간짜리 수업이잖아요. 이시수 곱하기 15주잖아요. 그러면 30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30시간 이상 실습 세미나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 없죠. 우리가 이시수 곱하기 15주를 하니까. 예, 이렇게 들어야 되고요. 실습 세미나를. 그리고 온라인 교육으로 하는 경우는 대면 방식 수업 6시간 이상 가능. 온라인으로 들어도 얼굴 대면에서 6시간 이상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 온라인 교육에 여러분 해보시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은 좀 다른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실습 세미나를 이끌어가는 교수의 요건이 또 강화가 됐어요. 석사 또는 학위 소지자로 실무 경험 또는 교육 경험을 3년 이상 가진 사람이 이 실습 세미나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이렇게 내실화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적용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실화된 이 내용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 건가 궁금하시죠? 자, 중요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해당자에 대해서 볼게요. 예를 들면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입학자. 여러분 31일 입학자시죠? 2019년 여러분은 1월 1일 아니 3월 첫째 주 입학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입학자 및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해요? 네, 개정 전 법령으로 적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보니까 100 몇 시간 하면 돼요? 120시간 할 수 있는 개정 전으로 여러분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아쉽죠? 160시간 하고 싶은 분은 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이수하는 경우,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120시간 실습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한 거, 여러분 후배들은요 160시간을 해야 되네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여러분 후배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2020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160시간 실습을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재 120시간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겠죠. 네. 자, 그렇다면 현장 실습 기관이 이제 고시되어 있는데요. 어디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실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네. 2020년도부터는 누가 지정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에서만 그쵸? 실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가능한 실습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 등록제로 여러분이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 들어가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있고 또 그것이 다 충족된 그 등록제에 등록된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여러분이 실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기관에 실습 기관을 선정하셨다. 그러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들어가셔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등록제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실습 관련 세부 내용 등 여러 가지 제가 유인물이라든가 관련된 거, 실습생 프로파일 작성하는 거, 또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준비해야 될 여러 서류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 등교 수업에서 제가 하나하나 유인물도 제공해 드리고 실습일지 작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 연습시켜 드릴 거니까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학교에 또 제출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등교 수업 하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개정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걸 캡처를 떠왔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시행일 이전 입학하였는데 바뀌는 기준이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은 변경 전 법령이 적용된다. 근데 여러분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생은 이제 변경된 이후에 이렇게 적용된다. 이런 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같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어떤 것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것들의 교과목에 대한 것도 학교 여러분이 오시면 아까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변경됐다고 했는데 그 과목에 대한 거 제가 등교 수업하시면 프린터에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실습 기간의 지도자는 2명 이상이 항상 상근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곳에서만 실습이 가능해요. 나는 이 기간 실습 가고 싶은데 실습 지도자가 1명만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서는 실습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기간에서 실습 지도자가 몇 명이 있나 최소한 2명 이상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또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또 다시 등교 수업에서 또 다뤄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잠깐 요약해 놨는데요.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법령이 강화됐고 120시간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또 30시간 이상의 실습 세미나를 모두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과목도 12학점에서 21학점으로 7과목으로 4과목에서 그쵸? 7과목으로 더 강화됐다. 이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구 조문, 법조문이 바뀐 것들을 잠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19년 8월 10일 이전과 그 개정된 이후에 추가된 게 있어요. 추가된 걸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별표일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기간 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해서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현장 실습 기간을 다시 선정하고 공고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 들어가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고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문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실습 기간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이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실습 지도자가 되고 2급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 사업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실습 지도자의 조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실습 기관 지도자 1명이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일까요? 5명 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을 가려고 하는 기관의 지도자가 5명까지만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늦게 기관을 선정한다면 여러분이 실습 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기간을 방문하셔서 실습 기간을 확정을 하지 않으면,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실습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 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여러분 실습 지도자가 8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세미나는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실습 세미나를 할 때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3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제한이 돼서 실습 교육을 내시라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실습에 대한 거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복잡한 것 같지만 계속 반복하면서 준비시키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냥 이해하시고 또 학교 등교하셔서 자세한 것도 알아보시되, 여러분이 이제 지금 가장 준비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어느 기간에 가서 실습할 건가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또 지도자가 5명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두에 둔 기간을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살펴보시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들어가서도 알아보시고, 이런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여러분이 실습지를 속히 선정할 수 있도록 등교 수업 하시면서부터 이걸 진행을 속히 할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시고 등교 수업에서 자세한 거는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